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거는 이제 광화문이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또 ASMR로만 하면은 또 이게 또 좀 약간 피곤하면 더 가중될까 봐 조금 이렇게 저기 광화문 퇴근길을 이렇게 좀 이제 함께 공유해 봤는데요. 예. 좀 날씨가 많이 지금 좀 선선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계신 곳들이.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약간 이제 공기가 가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낮에 그 더위가 아직 이어가지고, 일교차 때문에 또 더더욱 그러니까 선선했다가 이게 또 더웠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좀 힘드시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혹독한 여름 보내시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업 가보도록 할게요. 어, 예. 여기 보고 계신 분이 특강 때 만나 뵈셨던 신원주 소장님이십니다. 대림교육연구소 대표 소장이시고요. 소장님이시면서 그리고 또 대림교육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 또 계속적으로 교육 상담 멘토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신원수 소장님은 2007년도에 서울 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이제 학사 학위 이제 취득하셨고요. 이제 그 전문 분야로서는 이제 주요 분야는 이제 청소년, 부모 대상 자존감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 일을 무려 지금 20년 동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죠? 자기 이해, 철저고 충분한 자기 이해라고 해서 휴머닌 교육의 진단을 바탕으로 자존감, 직무자질, 대인 관계를 같이 해석하고 솔루션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도 그 일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주 소장님은 또 그 진로, 전직 취업 컨설턴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 특히 특성화고하고 취준생 대상으로 좀 이제 진로라든지 취업 강의를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멘토링 해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멘토로도 지금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재직자 경력 상담, 이력서, 면접 컨설팅을 또 이제 10년 동안 해 오셨고, 또 전직 지원자 대상으로서도 최근에 몇 년 동안 수년간 또 지금 강의와 상담과 그런 저기 멘토링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솔루션 중에 이제 대인관계 의사소통 솔루션 중에 세븐에스티 그 마음의 대화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그런 또 대화의 기술 의사소통 올바른 좀 약간 올바르고 또 아주 이게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뭐죠 서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 또 대화법을 이렇게 또 솔루션 또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 분석과 면접 컨설팅을 10년간 또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성화고 취준생 대상으로 이렇게 특히 졸업반들, 이게 또 뭐죠? 그 공기업 또는 뭐다? 공공기관, 이제 이렇게 취업, 이런 면접도 컨설팅도 쭉 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또 합격한 또 좀 청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친구의 또 뭐죠? 또 그런 또 서류 전형, 또 면접 전형을 같이 대비하시고 이렇게 또 훈련을 또 하시는 또 훈련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바로 이제 저희 또 이제 저서가 이제 2020년대 이후에 이게 또 저희 대표 저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제 자존감에서 나의 성공과 행복 길을 열다라는 이제 본인 단독 저서를 지금 이제 자존감 연구 단독 저서를 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저와 이제 그 수석 상담사님 그리고 또 자존감 전문 강사님과 함께 넷이서 전자책 공저했습니다.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성장 활동지는 이제 그 뭐죠 또 그 전자책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이제 그 자존감에 따라 성공 행복 길을 열다는 저서고요. 이제 종이책이고, 이제 그 유일하게 자존감, 그 성장 활동지 기본편만 이제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지금 공저를 냈는데,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영역 전부 다 이제 그 공저를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자존감만
자존감 통찰 에세이 36.5만 신원주 소재 단독 저서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자질 통찰 에세이 36.5를 소장님과 제가 공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도 통찰 에세이는 이제 이제 최인숙 수석 상담사님하고 소장님이 함께 공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앞으로 좀 교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기본 저서는 자존감에서 나의 성공 행복의 길을 열다와 저기 이제 자존감 통찰 에세이 36.5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서로 구매하셔가지고 좀 이제 꾸준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할 때 보충으로서 이 교재는 계속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재와 함께 이렇게 또 저희가 복습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또 복습과 보충 학습 계속 꾸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2020년대에는 이제 2019년도까지는 소장님께서 계속 대면 강의와 직접적인 어떤 좀 이제 훈련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키우셨는데, 2020년대부터는 좀 전국구의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그 요청에 의해서 제주도라든지 좀 이제 충청도, 청주, 이제 이 전라도 지역 쪽에 저희가 또 강사 과정을 특수하게 열어서 이게 또 뭐죠? 또 그분들을 또 이제 그 직접 대면 과정으로서 이렇게 또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휴먼 인큐베이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 이제 지금 현재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버전 이제 뭐죠? 4입니다. 지금 버전 4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4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주 소장님을 다 아시는 분도 아까 있다고 하셨고, 또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후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제 그 버전, 이제 그 1이 이제 버전 1이 소장님께서 KT에서 이제 그런 CS 관리, 대리 과장으로 계셨다가 또 사회 이사로서 이제 계셨는데, KT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에 직원들, 또 CS 관리를 위한 업무 능력 향상과 고객 만족 이제 그 위해서 개발을 사실 한 거였습니다. KT의 그 당시 이제 그 대표가, KT는 이제 공기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떠한 걸 좀 자꾸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자꾸 불만족을 많이 받아요. 고객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라고 했을 때에 소장님께서 이제 그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개발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 사내에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 버전 2는 이제 KT를 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된 일이 생깁니다. KT에서 이제 KT와 이별하기 전에 이제 KT는 공기업 대표가 바뀝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이 대표가 바뀌면요, 정책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앞에 대표가 이런 진단 툴을 구성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여기 역량 강화 힘써라고 하셨던 정책이 이제 완전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TF 팀도 공중분해되면서 이제 아무도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오시다가 소장님께서 이제 2000년대, 2007년도 그 이후에 한번 이제 뇌종양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천공을 연다고 하죠. 그래서 뇌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KT에서 이제 어, 1000회 강의 또 이제 달성도 하실 만큼 어떠한 거기 또 직무로서도 굉장히 또 날아다니고 또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그래서 나와서 버전 2는 타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대학생, 진로 코칭, 그리고 스포츠 분야 전문가들 자기 일을 돕기 위해서 좀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에서는 이제 공기업, 대기업 자질 진단.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나이트 스마트 전신.
이제 종합자질 진단으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또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내담자들을 키워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소장님의 본거지는 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활동이 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도까지만 해도 뭐 구미 마이스터 대전 해가지고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뭐죠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또 진단. 근데 스포츠 이제 전문가들 코칭 이거 어떤 그런 뭐죠? 역량 강화? 왜 스포츠 구분도 또 뭐죠? 또 하셨을까? 보시면 대구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프로야구팀이 있는 곳입니다. 소장님은 토박이 대구 분으로서 또 야구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뭐죠? 살아오신 내내 토박이 삼성 팬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산하면 갈매기, 네, 부산하면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부산 사람들의 뚝심조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82년도에 뭐죠? 창설 이래에 뭐죠? 그 또 한번 최동원 선수가 그렇게 또 뭐죠? 대표로 그렇게 무쇠팔로 이제 한번 그또 활약하던 시절에 우승을 거머쥐고 나서 또 최동원 선수가 또 그 뭐죠? 또 한때 한번 또 프로야구 선수 약간 노조를 한번 그 또 창립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인권 신장을 노력했다가 프로야구 팀에서 어떤 협회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인상을 좀 이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뭐죠? 그것도 좀 이제 그 롯데에서도 이게 좀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삼성으로 옮겨갔지만 결국은 이게 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58년 개띠인데요. 근데 2010년대에 암으로 이제 그 결세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어떤 그런 저희 아버지도 한때 그 이제 그 아주 야구에 어떤 좀 심취하셨던 시절에 최동원 선수를 라이벌 삼아서 뭔가 좀 나아가겠다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또한 꿈을 접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부터 저는 대대로 롯데 자이언츠 집안인데 롯데 자이언츠가 그 이후 30년 동안 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40년 가까이 지금 또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한번 가을야구 갈 뻔했다가 지금 뭐죠? 또 최근 한 12연패 해가지고 예, 한번 또 저기 뭐죠? 좌절돼가 롯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었죠. 그리고 또 저기 뭐죠? 롯데하면 누구가 있었습니까?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롯데는 굉장히 뚝심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뭐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죠. 예. 이렇게 또 수많은 또 이렇게 또 야구 선수들의 어떤 또 상담사로서도 또 뭐죠?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혜영, 예, 뭐 기술위원을 거쳐서 특히 심창민 선수도 그 뭐죠? 또 그 한번 그 뭐죠? 이게 그 발탁이 안 돼가지고 그 한번 그 뭐죠? 아시안 게임 때 발탁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럴 때 그 엄청 그 트라우마를 어떤 겪을 때 과도기를 겪을 때에 한번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죠? 그 군대를 가서 상무로 활동하는 것. 이런 부분 또한 이렇게 저기 뭐죠? 또 소장님의 어떤 또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나아갔었고요. 근데 지금은 좀 NC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창민 선수는 지금 따로는 뭐 소장님하고 좀 연이 지금 또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의 어떤 그런 또 멘토 역할도 꾸준히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영수 선수가 있어요. 원래 배영수 선수는 삼성 이제 선수였는데, 근데 투수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뭐죠? 그 삼성 투수로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이제 나중에 두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뭐죠?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 두산에서 마무리 투수해가지고 이제 그 반지를 이제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수 코치로 이제 이렇게 또 하다가 좀 이제 계속 또 좀 야구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게도 또 그런 또 뭐죠? 그에게 자문을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소장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많은 또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구라든지 특히 좀 운동 중에서도 특히 프로야구에 굉장히 지금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프로야구의 어떤 그런 또 지금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삼성도 장난 아니에요. 프로야구의 어떤 그 관심은. 또 삼성은 또 얼마 전까지도 우승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롯데 팬입니다. 하지만 또 뭐죠?
지금 현재 또 고등학교 선수들 지금 롯데 선수로 지금 그 야구 선수 좀 발탁하기 위해서 지금 또 라인업 하고 있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는 뭐다? 컨설팅으로서도 청소년 청년들의 어떠한 그런 멘토링 그러한 또 어떠한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떠한 또 부분으로서도 예,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을 그러니까 뭐다? 휴먼 인큐베이터의 내담자는 뭐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계속적인 그 끊임없는 개발 끝에 지금 현재 3세대 휴먼 인큐베이 3세대 이후부터는 휴먼 인큐베이터로서 지금 버전 4까지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 인큐베이터 사람들을 좀 보실 텐데 네, 휴먼 인큐베이터를 이제 개발하셔서 쭉 운영해 오신 휴먼 인큐베이터의 역사 30년 함께 하신 소장님 예, 개발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 뵙게 되실 텐데요. 이제 최인숙 수석 상담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경상북도 경산에서 지금 GS25시 편의점을 좀 점주가 되셔가지고 또 이제 채용하고 또 이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또 직무를 아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이전에 그러니까 뭐죠? 제가 내담자였을 시점부터 이미 강사 과정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그걸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제 그 휴먼 인큐베이터 직접적으로 좀 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받았던 어떠한 코칭과 어떠한 좀 상담을 바탕으로 그 직업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먼의 어떠한 좀 소재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학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죠?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뭐죠? 그리고 이 일이 맞다고 뭐죠? 또 하게 된 것도 소장님의 휴먼 인큐베이터 바탕으로 좀 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셨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지금 터키어 강사로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한 직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군인 어떠한 그 장교들의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고민해야 될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 교육, 어떠한 그런 뭐 직업 상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휴먼 인큐베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계속적으로 슈퍼비전과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는 뭐죠? 수석 상담사님 마찬가지십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지금 이제 스텝으로서 이제 하고 계신데 제주도에 지금 이제 우도 지역 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이정희 강사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또 그 센터장으로서 거기에 지금 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일을 보셔야 돼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좀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 수석 상담사님도 지금 편의점 일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직무와 어떤 그 직업 관리, 매장 관리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대표로 이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요. 최인숙 수석 상담사님은 이제 가정주부셨다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딸의 어떤 그런 나아갈 길 때문에 소장님을 만나 뵈셨고, 그로 인해서 본인도 나아갈 길을 다시금 정하셨죠. 예. 그렇게 휴먼 인큐베이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그 중에서 또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또 그런 뭐죠? 좀 이제 봤던 전공과 직무를 좀 봤을 때에 이런 또 편의점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뭐죠? 저희는 매월 1회 대구에나 다른 지역에서 대면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계속적으로 좀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죠? 박사 과정을 두 번을 이제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휴먼 인큐베이터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는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것에 어떤 그 주는 영향으로 자존감을 꼽아서 이제 그 양적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끝낸 박사에서는 좀 한국과 대학교의 어떤 그런 이제 원격 교육의 만족도를 어떤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바탕으로 한국과 터키는 각각 대학교의 어떤 원격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그들의 어떠한 좀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양국 간의 저기 대학교 고등교육 원격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 체제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이것은 뭐다? 결국 제가 휴먼 인큐베이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는 학술지를 연구를 할 것인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AI도 좀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진로와 어떤 그런 저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저기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제가 이제 어떤 설문조사, 어떤 뭐 질적 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때에 한번 정식적으로 정중하게 제가 그런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좀 그런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의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을 하시면서 휴먼과 뭔가를 어떤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안을 주셔도 좋고 저희들이 역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휴먼 인큐베이터 교육 대상. 예, 자존감부터 먼저 좀 높이고 싶다.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이해부터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진단 받아보셨죠?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싶다, 향상시키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 먼저이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뭐죠? 학생들, 어떤 진로 코칭, 진로 상담, 또 뭐다 어른들의 직업 상담까지도 나아가셔야 되는데 좀 뭔가 근거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기반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그들의 앞을 뭐죠? 좀 이제 그 제시해야 되는 분들에게 뭐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상담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뭐죠? 좀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특히 그리고 챗GPT가 지금 코딩까지 지금 섭렵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다? 이제 앞으로 코딩을 직접 하고 AI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뭐죠? 관리하고 조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 그러려면 이제 뭐죠? 문해력을 뭐죠? 바탕으로 뭐다? 프롬프트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소장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알아서 또 GPT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빠른 시간에 개발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더 패키지를 운영하면 좋겠구나 하셔가지고 또 지금 AI 전문가 양성 과정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예, 저희 또한 이렇게 좀 AI라든지 어떤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 소장님이 더 위세요. 왜냐? 소장님께서는 그 대구공업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다? 그거를 갖다가 결국 이렇게 또 약간 기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문과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과 상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프롬프트를 원활하게 써서 그 뭐죠? 저 그 AI, 챗 GPT를 뭐다? 우리가 뭐죠?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아직 지금 평생교육사 지금 자격증과 그 드론 교관 자격증 아직 못 땄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1단계로서 봐서 그건 뭐다? 평생 교육 삼아 할 것 같으면 드론은 제가 일을 할 것 같으면 전 이미 늦었고 굳이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휴먼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을 교육과 운영과 어떤 개발, 어떤 일을 했을 때 뭐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또 지금 뭐다? 저보다 뭐 또 먼저 드론 쪽이라든지 또 어떤 AI 쪽, AI 코딩이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 사회복지 쪽을 먼저 나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휴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제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무 메커니즘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다? 우리 모두에게 휴먼 인큐베이터는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다. 뭐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 오신 것은 정말 뭐죠?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고 좀 저기 뭐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휴먼 인큐베이터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큐베이터가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먼 인큐베이터가 뭐죠?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이제 뭐죠? 예. 그 휴먼 인큐베이터가 뭐냐에 대한 답을 뭐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홍기훈 강사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시면 이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홍익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최고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탐색하고 원만하고 풍부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휴먼 인큐베이터 저희 세 가지 영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설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는 바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홍익인간에서 그 홍익인간의 뜻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역사가 휴먼 인큐베이터 역사는 지금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이념은 뭐다? 이미 지금 뭐죠? 기원전 2333년이니까 뭐다? 지금 2500년 전으로 지금 거의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예. 당군, 곧 있으면, 이제 강사님, 이제 그 10월 3일, 개천절이 옵니다. 예. 이 개천절, 왜 중요합니까?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뭐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공휴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뭐죠?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하죠. 단군에 의해서 하늘이 열렸다. 우리 한 민족의 하늘의 뜻이 열렸다라고 하죠. 그가 바로 세운 이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여기 계신 강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좀 더 뭐죠? 그 뭐죠? 특히 저희 솔루션 프로그램 중에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엘린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또 내담자들이 솔루션으로 책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글을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서 살고 싶은지 고민하게 하면서 성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미 확인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종사하고 계신 일이 확인업이라면 그것은 홍익인간 정신에 들어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 정신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죠? 저는 그냥 뭐죠? 가정주부인데, 예,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죠? 가정주부조차도 뭐다? 가족이 뭐죠? 이제 3인, 세 식구, 네 식구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 가정 관리를 하는 것들. 그게 뭐다? 그 어머니 역시 뭐다?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뭐죠? 대장금 드라마가 요즘 다시 회자가 돼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 다시 뜨고 있는데 그 대장금이 감히 의녀가 그 뭐죠? 데뷔하고 내기를 합니다. 데뷔 마마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이 사람은 어떤 뭐죠? 그 중국 고대 시기의 시기로서 뭐죠? 이 사람은 식모이기도 했으나 또 뭐죠? 스승이기도 하였으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다? 있을 때는 뭐죠? 온 사람이 뭐죠? 풍요롭게 살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다고. 예. 그 시기가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어머니 역할 중요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의 형성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는 내 자존감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그 뭐죠? 그 좀 시간을 내어서 이제 내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에 이제 좀 이제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진단 결과를 이제 펼쳐서 이제 그걸 해석해 드릴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좀 희망하시는 분들 따로 어떤 시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시간 내에 해석해 드릴 거고요. 이제 요 수업 시간대 해드릴 때는 한 30분 정도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보자고 하면 기왕이면 나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최고 가치를 찾아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 아까 김남희 강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좀 이렇게 바로 서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근데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도 맞지만, 근데 뭐다? 그보다 먼저 자기 제일 똑바로 올바로 서야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식견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는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1단계는 인성 자존감 영역이에요. 과거 영역에 해당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자질, 현재 영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단계 대인관계 의사소통 영역이 이제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미래 영역에 들어갑니다. 과거 영역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생긴 자존감의 문제를 끌어내어서 그것에 뭐죠?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영역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영역은 내가 이제 어떤 조직 생활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형령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죠? 1만 8천여 명, 곧 있으면 이제 2만 명을 이제 지금 저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란트, 재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때 비로소 이제 뭐죠?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스트레스 적게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취감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반드시 이렇게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이런 소통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요, 사이가 나빠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무엇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느냐? 바로 마음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말과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다문화 가정들이 좀 이제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우리 또 이게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어떤 좀 막 그런 거 주고받는 형태의 의사소통 능력이 지금 뭐죠?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예. 휴먼 인큐베이터의 어떤 개발 배경으로 다시 오면요. 아까 신원주 소장님이, 이제 그 KT에 근무하셨을 때, 이제 그 특히 직원분 교육을 담당하셨는데요. 1300회 이제 출강 기념.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대전 그 개발원에서 이제 축하까지 받으면서 또 아주 화려한 어떤 또 은퇴식을 또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그 AS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KT 보시면. 근데 그분들 서비스 그렇게 뭐죠 조심을 하고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렇게 뭐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나오시는데도 불만족을 받아요. 근데 그게 뭐죠 소장님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당시 6mm 카메라 들고 촬영까지 하면서 이제 그 뭐죠 양해를 받고 이제 그걸 했는데 어 보니까 그 불만족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객들에게 취재를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그 기사들이 불만족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뭐다? 일은 말끔하게 잘하셨대요. 근데 뭐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뭐죠? 아니,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뭐죠? 너무 이렇게 뭐죠? 말씀을 안 하시거나 너무 그냥 뚝딱하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고객들은 뭐다? 의사소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다? 저희 딱 기술적으로 이게 말 설명이 좀 어려운 분들은 좀 아무래도 약간 좀 이제 아예 딱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기술 어떤 수리, AS, 관리 이런 쪽으로만 좀 이제 보직 변경을 하고 이제 고객관리센터에서 좀 더 그런 설명들을 좀 더 이제 좀 잘 해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해 드렸습니다라는 부분들 통해서 어떤 고객 만족도도 좀 더 이제 어떤 CS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뭐죠? 보완을 하고 그리고 뭐죠? 특히 또 KT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KT 전신이 어디죠? 한국통신입니다. 예, 코리아텔레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 오셨는데 이제 그 출강 이렇게 좀 활달하게 해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뭐죠? 이제 아까 뇌종양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뇌종양 수술 이후에는 이제 뭐죠? 이제 어떤 그냥 샐러리맨으로서가 아니라 좀 더 이 일을 뭐죠?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개발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이제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대림교육연구소가 이제 뭐죠? 생기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 상담, 코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또 함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질 거라고 또 이제 좀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신원주 소장님이 혼자 뚝딱뚝딱 만들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석학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사진은 여기 뭐죠? 잭 캠필드. 잭 캠필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이제 그 뭐지 출간하신 분인데요. 이제 그 미국 최고의 카운셀러이십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공의 원리라는 책을 뭐죠? 좀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에서는 굉장히 좀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이제 25년간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공 코치로 또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가족치료 이론의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와 또 다중지능 이론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이 또 이제 우리 석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존감 이론을 뭐죠? 이제 또 이제 궁극적인 어떤 또 모터 역할을 해주신 분은 이제 그 너세니얼 브랜드 박사의 자존감 이론입니다. 저 또한 이번에 박사 논문에서 그 너세니얼 브랜드 박사님의 자존감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뭐죠? 그런 자아 존중감. 특히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그 교사 학생 관계가 어떻게 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나아가서 자기 주도 학습의 어떤 좀 이제 그 향상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 궁극적인 영향을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다섯 분의 이제 이론들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이제 그거죠. 휴먼 인큐베이터 개발 배경 관련된 주요 인물들입니다. 예. 그리고 상단 제켄필드, 그리고 그 옆에는 마크 빅터 한센 박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버지니아 사치어 박사.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도 소중하다고 한 사람. 그러니까 가정은 소우주다. 사회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먼저 주장하신 바로 박사님이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입니다. 그리고 뭐죠? 8가지 다중지능 개발한 뭐죠? 하워드 가드너 박사. 예. 그러니까 단순히 IQ만으로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전공과 직무, 어떤 자질을 어떤 그 뭐죠? 예, 그 어떤 그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각각 자기개발, 가족치료, 다중지능 이론 등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어떤 이론적 기초와 함께 철학적 기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직접적인 개발 배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성공의 7번째 센터 자존감의 저자죠. 그리고 저희는 특히 너세니어 브랜드 박사의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6기둥의 책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은 자존감의 첫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자기 인식하기. 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예.
자기 의식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또 기초로 해서 현재 그 자존감 그 뭐죠? 영역을 저희가 이제 뭐죠? 도구로 개발을 해가지고, 어, 예, 32문항의 문제를 이제 그 뭐죠?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 과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그 너세니얼 브랜드 막스의 자존감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직무자질은 바로 옆에 보시는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자중지능 이론이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은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의 가족치료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뭐죠? 3단계 미래 영역은 이제 그 뭐죠? 두 가지 석학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였고 두 번째는 에릭 번 박사입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계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릭 번 박사의 뭐죠? 에릭 번 박사라고는 뭐죠? 낯설 수도 있고 TA 교류 분석이라고 하면 좀 낯익을 수 있어요. TA 교류 분석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왜 이분들 석학으로 바탕했느냐? 개발자가 이제 그 뭐죠? 그 연구한 끝에 여러 석학의 서술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분들 너스니엘 브랜드 박사 그리고 뭐죠? 하워드 가트너 박사 그리고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의 이런 이론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스니어 브랜드 박사가 하워드 가트너 박사의 이론을 거론하고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가 너스니어 브랜드 박사의 이론을 거론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에서는 그래서. 예. 그래서 휴먼 인큐베이터가 그래서 이것을 융합하면서 더더욱 뭐죠?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이제 뭐죠? 인정하면서 이게 뭐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내담자들의 결과를 진단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기까지 뭐죠? 이게 30년을 뭐죠? 부단하게 발전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예, 여기 계신 강사님들 모두 진단 완료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진단 검사는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심리 검사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정말 진짜 질리다 싶을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의 심리 검사만 해도 뭐죠?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좀 직관적으로 딱딱딱 객관적으로 해내면. 그런데 저는 정신과 가서 검사 받을 때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죠? 60문제를 푸는데 제가 한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또 뭐죠? 로샤 검사, 예, 그림 검사, 집과 그 뭐죠? HTP 검사,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리는 거. 그리고 숫자 거꾸로 외우기. 그리고 문장 완성하기 검사. 자, 근데 그거는 어떠한 내 특정한 하나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직무자질 검사, 그 직업 선호도 검사도 지금 뭐죠? 그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에서 요즘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검사 다양해요. 직무자질을 보는 데 있어서도. 예, 그래서, 예, 보통 다른 심리 검사들 보면 검사 문항수로만 보여서 질릴 정도로 많은데, 예, 이제 이걸로, 근데 뭐죠? 근데 휴머니크에서 검사 받으면서 이걸로 어떻게 그런 나의 어떤 현재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좀 이제 의심도 하셨을 겁니다. 예, 의아해하기도 하셨고. 그런데 해석을 듣다 보면요. 이제 뭐죠? 저희가 주로 듣는 어떠한 그런 반응이 있어요. 점쟁이세요? 저가 어떤 좀 약간 뭐죠? 그 혼이 들켜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뭐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단 영역이 일단은 세 가지로 인성 자존감, 과거 영역, 직무자질, 자중질환, 현재 영역, 대인관계 의사소통, 미래 영역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과거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는 성장 과정에서 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내 자존감 상태를 확인하고 자존감에 따라서 그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직무자질, 자중지능 진단은 검사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그런 뭐죠? 그리고 내 개선이나 보완할 점, 어떤 향상해야 될 어떠한 그런 약점이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내가 현재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과정, 각 단계마다 이 각 영역마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진짜 지금 좀 많이 지금 좀 힘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뭐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좀 이제, 뭐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속 5가지. 요거 정기용 강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속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진로 발견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 성실한 정보 탐색 자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타인과 기꺼이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실행 의지.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 지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휴머니티 프로그램은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그 매력을 이제 저희가 이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에서 어떤 첫 번째 양파 까기, 양파 껍질 까기 정도의 형태로 좀 그런 부분들을 호기심과 어떤 그런 열의를 자극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는 것에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실한 정보 탐색은 강의를 듣다가 본인 생각하기에 조금 궁금하다 싶으면 강의 후에 강사나 어떠한 저희 이제 또 저희 휴머니그 오픈 채팅방에서 운영진들에게 또 질문을 하시면서 또 알아가려는 그 자세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은 각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다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거는 하고 이제 연결되면 좋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과 생각을 저희들에게 좀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뭐죠?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되고 여러분들의 하드웨어를 접목해서 어떤 뭔가를 해서 합작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거하고 연결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제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여하시는 강사님 보면 이제 이렇게 남겨졌어요.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 나를 이해하는 걸로 한번 좀 이제 일단은 좀 가겠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진단 도구를 가지고 좀 이게 진단을 좀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진단 결과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이 두 번째에 좀 해당하기도 했었죠. 저는. 예. 그리고 강사 과정만 마쳐야지 또 했는데 배우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좀 더 전문가 과정까지 또 도전하게 된 경우가 좀 저의 경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사 과정까지 탐구해 보고 싶다. 좋습니다. 예, 이 과정 끝나고 나면 또 저 한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때 또 저기 뭐죠? 또 여러분들 또 의중을 또 파악하고자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강사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민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런 이제 뭐죠? 결단과 어떤 그런 것을 하실 때, 예, 저희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지만 선택하고 따라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강사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그 뭐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라. 그러니까 뭐다? 이거 할 때만큼은 나의 전문성은 조금은 내려두고 휴먼을 좀 온전히 스펀지로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여기에 내 그거 전문 분야가 너무 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휴먼을 접하면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뭐죠?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할 때에 좀 뭐죠? 같이 하신 걸로 좀 이제 하고, 좀 뭐죠? 숨 돌렸다가 10분 정도 숨 돌렸다가 9시 10분에 이제 막바지, 1일차의 막바지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10분 쉴게요.